네. 세 번째 질문은 똑같이 먹는데 왜 나만 살찌지?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른 친구들이랑 밥을 먹어도 왜 저만 살찌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억울했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진짜 안 먹어요? 먹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찐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를 보세요. 다 먹습니다. 조금 잘 먹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음료수를 선택할 때도 살찌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음료수를 선택하는지. 살찌는 걸 선택을 해요. 오늘 뭐 드셨죠, 음료수? 음료수 완두 아메리카노 먹었습니다. 오. 달달하게 드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촬영 때문에 좀 힘드시면서요. 네. 근데 살찌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찐다. 진짜 물을 먹었을까? 아니에요. 자세히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뭔가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선택을. 네, 정말로 항상 원래 밥 먹고 단 음료수를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는 그때 왜 그랬지 아무튼 다 끊고 항상 카페 가면은 여자애들끼리 차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바꿨는데도 살이 막 빠지는 거예요. 원래 날씬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 후식만 단 음료랑 케이크에서 그냥 일반 차 종류랑 케이크 조금 이런 식으로만 바꿨는데도 살이 막 빠지는 걸 보고 아, 이 디저트만 좀 안 먹어도 근데 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꾸 잊고 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굉장히 관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살이 찌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관대함을 지나쳐서 합리화하죠. 요거는 먹어도 될 거야. 요 정도는 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맞아. 있어요. 꼭 하는 말들이 내일부터 하면 돼 이렇게. 네. 다음에는 근데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그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조금 관대하고 남에게는 좀 엄격한지 나에게는 좀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조금 관대한지. 왜냐면 먹었어도 위로하거든요. 괜찮아. 이 정도 양은 누구나 다 먹어. 음료수 남들 다 먹잖아 음료수. 근데 본인은 달달한 걸 먹습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식사 습관 중에서 자기는 모르면서 흔히 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정 칼로리는 소모가 돼요. 근데 이 기초대사량이 뭐 어떤 사람은 1200이다, 1300이다, 1500이다, 1800이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진짜 뭐 햄버거 하나를 이만한 걸 먹더라도 이게 햄버거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칼로리짜리라면 기초대사량이 뭐 1200칼로리라면 충분히 되는데 음식을 뭐 1500칼로리를 먹는데 1800칼로리를 먹었을 때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불리한 사람들은 아마 정말로 비슷하게 칼로리를 먹더라도 그 사람은 살이 찌겠죠.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근육량, 근육량, 기승전. 그러니까요. 근육. 기승전 근육.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체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사실. 근데 요즘에는 근육을 조금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제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장님. 네. 뭐 근육량을 뭐 인위적으로 늘려서 뭐 바디빌더라는 직업적으로 운동해서 내 근육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아마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을 그냥 자연스럽게 키우는 쪽으로 먼저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근육이 좀 많아서 이제 기초대사량이 높은 체질로 내가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적당한 한 하루에 2-30분 정도의 근력 운동하면서 근육을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보조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복용을 해도 그러니까 뭐 어떤 꼭 보조제라는 감각까지 없으시고 아니 약간 바쁘니까 다들 네.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로 전문적으로 잘 만드시는 게 좋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20분이라는 한정을 내렸는데, 그거 이제 본인이 내린 한정이고, 나에게 맞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PT가 전문가가 정확하게 당신은
이러이러하니 검사해서 이러이러하니 몇 분의 어느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라는 거를 받으셔야죠. 처방을. 그렇게 그게 제일 자세히까지 중요하죠. 처방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 운동하면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정말 자세히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죠. 원장님, 그 세포 검사 기타 등등 에너지 검사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 내 몸에 그 에너지 저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몸 안에 세포 활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은 병원에 와서 하는 일반적인 뭐 질병 검사, 뭐 콜레스테롤 무슨 검사도 당뇨 검사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양한 간접적인 이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정확하게 통해서 이제 지금 시작한 날로부터 이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이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큼의 근육량이 늘었는가 이제 시작과 끝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몇 개월치로 나누어서 얼마큼 이제 좋아졌는지를 산출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죠. 예뻐지면 더 예뻐지고 싶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발로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하고 일주일 뒤에 뭐가 변화가 있다? 2주 뒤에 변화가 있다? 한 달 뒤에 되니까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단발로 해서 조금씩 가세요. 근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이 기초대사량을 늘리려고 내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근육을 운동을 코칭을 해서 받았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특히 근육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조금 한다고 막 정말 보디빌더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운동을 좀 한다고 기초대사량이 정말 내 식단을 내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기초대사량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근육량의 변화가 올까? 이런 좀 생각도 드는 것 물론 같아요. 쉽지는 않죠. 네. 일단 운동을 1시간을 웬만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밥 한 공기 칼로리도 빼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꾸준히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 말고도 우리 유전자가 있잖아요. 비만 유전자 있는 거 알아요? 비만 유전자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비만 유전자라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정답처럼 뭐 하나로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전자 중에서도 어떤 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만율에 대한 게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비만 원인의 뭐 어떤 사람은 30%다, 뭐 40%다, 50%다 하는데 이건 딱 부러진 정답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 저장을 하는 게 꼭 무슨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FTO 유전자 같은 경우가 이게 변이가 오는 사람들은 지방이 더 잘 생긴다.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식탐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 식탐 유전자. 예. 하긴 애기들도 많아요. 보면은 막 요즘 신기하다. 식탐이 유난히 있는 애기들 있잖아요. 물론 네. 그게 하나 유전자로 딱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인한 이런 유전자도 찾아내서 이런 게 변이 생긴 사람이 확률적으로 좀 높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뭐 이런 거. 아주 심한 경우는 그래서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걸 쓸 때도 도움을 받아요. 이런 걸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한번 아셨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것도 이제 검사를 통해서 나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단계별로 하지. 근육이 남자들은 발달이 잘 되지만 네. 여자들은 잘 안 되잖아요. 힘들죠. 남자들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팡팡하게 했다가 조금 잠깐 방심하면 쭉 꺼지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여자들은 예쁘게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제 근육은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타고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막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찌지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가서 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하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나 운동법도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11회 저희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벌써 마무리가. 네, 좋아요. 네네네. 오늘 저희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정확한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정말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가서 구체적으로 요즘 내가 어떤 게 문제고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 정말 자세한 식단과 운동법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은 만큼 이 세상에 이런 문명을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쏟아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정답이 맞지 않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으니 그 많은 방법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식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련해서 또 뭐 살찌는 체질이 있는 것 이런 얘기도 다뤄봤는데요. 네, 12회에서 이어서 정말 다이어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